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그런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감정이 그럼 경찰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감정으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피고인이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한 이상 그럼 유죄는 사실상 굳어진 거로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시우 리걸 이슈 시리슈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강간이 목적이었느냐를 다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강간 목적을요. 그럼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유광훈 변호사님 모시고 시리슈 살인사건에 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광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의 현재 상황을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모셨어요.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됐다가 또 어떻게 바뀌었죠? 일단은 장윤기 사건 간략하게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5일에 광주 광산구에서 23세 남성 장윤기가 17세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살인은 명백하고요. 예. 또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경찰이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고요. 예. 이 상태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예. 강간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서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장윤기가 처음에는 1차 공판에서는 강간 목적이 아니다 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다투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죠. 7월 13일 2차 공판에서는 입장을 뒤집어서 강간 목적까지 인정을 예. 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증거조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또 많은 것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라는 불안감. 두 번째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 하에 예.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죄 주장을 했을 때 유죄 인정을 했을 때보다 형량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괘씸죄 형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두 예.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실 때 검찰이 무언가 핵심적인 증거를 입수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았나 봅니다. 검찰은 과연 경찰이 찾지 못했던 혹은 찾지 않았던 그 증거들 중에 무엇을 확보했는가? 그게 상당히 물음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윤기 측에서도 강간 목적을 부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현재 보도된 자료만에 따르면 예.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만 예.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이거를 자신 있게 강간살인으로 기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 보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더 찾아낸 게 있을 것이다. 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열어봤겠죠. 사실 장윤기도 그 증거들을. 네. 근데 첫 번째 기일에는 고민을 했고 네. 두 번째 기일에는 포기를 한 거죠. 예.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경찰 조직 내에 대한 수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사건이 사실 두 개란 말입니다. 예. 하나는 장윤기에 대한 사건이고 하나는 경찰에 대한 사건인데 예. 경찰에 대한 사건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라도 빨리 픽스를 해버려야 네. 또 다투지 않아야 네. 더 이상의 증거를 찾아낼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해버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경찰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윤기 사건은 여기서 이제 픽스를 해야 된다라는 예.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한 이상 그럼 유죄는 사실상 굳어진 거로 봐야 되겠죠.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는 분명 다른 증거를 충분히 채운 상태에서 예. 기소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유죄 선고가 99% 확정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강간 살인이 됐으니까 형량 차이도 상당히 나겠어요. 형량 차이가 이제 상당합니다. 이제 예.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네.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강간 살인은 사형, 무기밖에 규정이 없어요. 네. 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없습니다. 형량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퉈볼까라는 생각도 그것 때문에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압박 요인들이 결국은 자백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재판의 초점은 주로 양형 쪽에 맞춰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장윤기가 부인하고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입증하고 이런 싸움이었다면은 이제는 검찰의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장윤기 변호인 측에서 양형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범죄 이후의 정황이 사실 상당히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안 좋았던 것이 불리하게 미치느냐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불리하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범죄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장윤기를 더 엄벌할 수는 없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장윤기가 그동안 해왔던 뭐 기부행위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헌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심하게 살펴서 이제 양형 준비를 하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성문이라든지. 그렇죠. 반성문도 중요하고요. 탄원서도 많이 들어가겠죠. 장윤기 사건은 앞으로의 공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쟁점은 아버지가 장윤기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을 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때도 처벌받지 않는데 가족의 증거를 인멸할 때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남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조금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범죄를 했다. 근데 나만 그 증거를 안다. 그랬을 때 내가 안 없앨 거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웬만한 사람은 없앨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과하다 라는 것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범죄 증거를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걸 상정하셨을 때 어떠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법의 취지가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적인 증거였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모든 범죄에도 다 전부 면죄부를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촉법소년 얘기도 그렇고 둘 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아, 이 정도는 보호해줘야지. 근데 이런 게 점점 악용되면서 뭐 아빠한테 부탁하면은 문제 없네. 촉법이면은 그냥 범죄 저지도 문제 없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배려가 지금 악용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빠 찬스에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인 아빠가 아빠 찬스를 정말 대박으로 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공분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아빠인 경찰과 이 아빠인 경찰을 협조한 경찰 그 누가 더 잘못했냐. 사실은 협조한 경찰이 좀 더 잘못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고 세금을 받으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셨던 분이고 이 사람은 자기 업무가 아니었죠. 정확히는. 물론 경찰로서 뭐 크게 보면 자기 업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고 사실 정확히 보면 자기 아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친이시긴 하셔도 경찰이기 때문에 또 경찰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경찰로서 존경하고 경찰로서 많은 권한을 드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실망감이 커졌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휘부까지 번진 경찰 수사에 대해서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경찰 박경감이죠.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해당 관서 소속 경찰은 아니었고요. 서로 다른 관서였단 말이죠. 박경감은 광산서고요. 아버지인 장경감은 광산서에 있다가 광주 서부서로 옮긴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광산서 박경감이라는 분이 수사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촬영본까지도 이제 검찰에 넘기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었고 좀 명백할 정도로 수사 방해 행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를 과감하게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박경감 체포는 경찰이 하고 압수수색은 검찰이 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모두 수사를 하고 있는 경쟁적인 어떤 구도로 가고 있는 듯해요.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인 그런 논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한테 전적으로 수사를 다 맡기고 검찰한테 보안 수사를 빼앗는 게 맞느냐. 경찰이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할 경우에 견제할 검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일단은 경찰의 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를 했느냐 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수사했으면 좋았겠지만 수사 자체는 일선 수사관들은 부실 수사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박경감이란 분이 주도적으로 이걸 자꾸 은폐를 하다 보니
거기서 부실이 생긴 거지 예. 경찰의 수사력이 처음부터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누군가 이걸 꺾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거 아니냐라고 예. 보이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검찰이 윗선이 더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예. 더 하고 예. 수사를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지금 오히려 또 경찰청도 나서서 예. 수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예.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둘 다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는 뭐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자꾸 정치적인 논쟁으로 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진 현재의 형태가 사실 너무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은 일선에서 수사를 많이 하는 실무가이고 네. 그리고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들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보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상태, 법조인이 직접 들어가는 상태, 예. 이 상태는 사실 엄청 좋은 제도예요. 예. 그러나 네. 우리 검찰이 그동안에 신뢰를 좀 많이 잃다 보니 네. 국민들한테 워낙 지탄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사권이 과연 공정하게 쓰여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의구심을 품게 만들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난 상태에서 네.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검찰은 내가 경찰이 못한 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건 있을 수도 있죠. 예.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검찰 보안 수사권으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경찰의 변호사 출신들을 더욱 넣어서 이것을 수사한 결과물을 지금 검찰이 리뷰하듯이 리뷰하는 조직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별도의 검찰 대신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예. 이 조직이 이 수사 결과나 과정을 리뷰하도록 할 거냐 예. 이제 이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감정이 그럼 경찰도 믿을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감정으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공수처를 둔 것도 결국에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자의적인 그런 권한 행사를 방어하겠다. 근데 국민의 그 시선으로 볼 때는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를 국민은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결론이 좀 듭니다. 예. 견제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그게 예. 이제 검찰이 될 것이냐, 경찰 내에 또 다른 조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제3의 조직이 될 것이냐는 네. 국민의 시선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검찰이라고 수사력이 뛰어나고 경찰이라고 수사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두 조직 다 보시면은 수사력 정말 뛰어난 조직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앞으로는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양형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이 되는 박경감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보고 또 유광우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